오늘은 탈모가 고민이 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병원에 오는 가장 흔한 이유, 내가 진짜 탈모인지, 어떤 탈모고 어떤 치료 플랜으로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환자분들을 진단해 드릴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해 드리는지, 자가진단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모발이 많이 빠진다고 해서 꼭 탈모는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모발이 가늘어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들보다 숱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진 모발이 남들보다 훨씬 많다면 빠지는 양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무조건 많이 빠진다고 해서 탈모는 아니고요. 어떤 순간부터 2배, 3배, 많으면 4배까지 일정 기간 이상 빠진다면 고민을 해보시고 병원을 오시는 게 좋지만, 그래서 진단을 할 때도 빠지는 양을 체크를 하는 게 있고요, 가늘어진 걸 체크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빠지는 걸 체크하는 방법에는 헤어 풀링 테스트라고 해서 머리를 미끄러지듯이 잡아당기면서 몇 가닥 빠지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헤어 풀링 테스트는 24시간 정도 머리를 안 감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현미경을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진단을 할 때도 머리띠를 씌워드리고 라인을 보고요, 정수리에 얼마나 육안적으로 좀 밀도가 떨어져 있는지 현미경으로 두피를 보면서 모발의 굵기나 밀도를 체크하고 두피 상태를 체크하면서 진단을 해드려요. 시중에 많은 휴대용 두피 현미경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후두부, 뒤통수 두피부터 촬영을 해요. 뒤통수를 만져보시면 톡 튀어나온 뼈가 하나 있거든요. 그 뼈 기준으로 살짝 아래쪽을 촬영을 하세요. 이 부분은 전혀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진 본연의 모발 상태, 모발 굵기, 밀도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쪽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정수리나 이렇게 탑이나 M자 쪽을 촬영을 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교과서적으로는 가늘어진 모발 솜털이 20% 이상 넘어가면 안드로겐성 탈모, 남성형, 여성형 탈모라고 확실하게 진단을 하는데, 사실 20%가 넘어가면 현미경을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본인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애매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굉장히 자세하게 문진을 해드리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가족력이고요. 두 번째는 특정 부위가 볼륨이 떨어진다거나 힘이 빠진다거나 이런 걸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남자는 정수리나 M자인 거고, 여성분들은 윗부분, 가르마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현미경을 통해서 연모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데, 후두부 모발 굵기에 비해서 정수리나 M자 쪽 모발의 굵기가 전체적으로 가늘어진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적인 굵기 체크를 하는 거죠. 연모가 좀 도드라지지 않더라도 탈모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컨텐츠를 위해서 이런 휴대용 두피 현미경 몇 가지 구매해봐서 써봤거든요. 첫 번째는 요즘 SNS 광고에 많이 하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사용해봤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별로였고요, 추천드리지 않고, 두 번째는 이렇게 네이버에 두피 현미경 검색했을 때 많이 나오는 이렇게 생긴 두피 현미경이 있거든요. 이거는 단점이 배율이 너무 높아요. 어떤 탈모 진단을 위해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사용해 본 거는 땡땡 비컨에서 나온 이렇게 생긴 두피 현미경이 그나마 제일 괜찮았어요. 화질이 일단 제일 깔끔하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카메라 퀄리티가 좋았는데, 이것도 사용할 때 브랜드 어플이랑 같이 연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동을 해서 분석하는 결과 데이터는 조금 엉망이고 정확하지 않은 게 많았고, 아직 보완이 많이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추천까지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카메라만 생각하면 여기 게 제일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휴대용 두피 현미경 다 사용해보고 느낀 거는, 가까운 탈모 전문 병원을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는 게 훨씬 더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시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여성형 탈모나 남성형 탈모 중에서도 정수리에 적용하기는 쉬워요.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특히 남성형 탈모 중에 M자 탈모는 또 두 가지로 유형이 나뉘거든요. 베지터처럼 까지면서 올라가시는 그런 타입,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이 M자를 따라서 연모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한꺼번에 없어지는 타입. 전자 같은 경우는 두피 현미경으로 연모화를 본다거나 모발의 굵기를 테스트할 때 진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마 부위에 어떤 점을 기준으로 그 길이를 재는 거예요. 종이자를 이용해서.
이런 점이 있는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작은 문신 점을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들 좀 번거로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 눈썹을 기준으로 기준 M자까지 몇 cm가 나오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요. 나중에 6개월 뒤나 1년 뒤에 쟀을 때 내가 측정하는 그 부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2개를 정해서 길이를 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후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연모를 본다거나 모발의 굵기 정도를 측정을 해서 진단을 하면 되는 거고요. 유전성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 남성형, 여성형 탈모는 어떻게 주로 진단을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안드로겐성 탈모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서 내가 평소보다 빠지는 모발의 개수가 2배, 3배, 4배 정도 된다면 그건 이제 휴지기 탈모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휴지기 탈모는 길게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요. 대부분은 잠깐 많이 빠지고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는 치료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원형 탈모, 다른 탈모들이랑 다르게 외관상 보더라도 특이적이라서 진단이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오늘은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내가 진짜 탈모인지, 탈모라면 어떤 유형의 탈모인지, 내가 또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 내가 어떤 탈모 유형인지에 따라서 치료법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 플랜을 짜는 게 좋고요. 일단 나는 안드로겐성 탈모는 아닌 것 같으니까 집에서 치료를 한번 해볼게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미녹시딜이라는 좋은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사용해 보시라는 거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